발달 마일스톤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마일스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3개월, 6개월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원시 반사가 통합이 되어 있는가, 머리와 상체가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앞에서 뒤, 뒤에서 앞, 자유자재로 뒤집을 수 있는가, 그리고 배밀이로 기어다니고 있는가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러한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예 3개월대로 가봅시다.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건 원시 반사가 이제 통합이 되어서 사라지고 있는가입니다. 원시 반사는 말 그대로 생존에 필요한 반사이고, 이때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전두엽이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뇌 피질에서 이 원시 반사들을 억제하고 컨트롤을 해야 그 다음 복잡한 움직임, 사고, 생각 등으로 발달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설명을 해보면 원시 반사가 남아있다면 그 다음 발달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특히 대뇌 피질의 발달에 장애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3개월에서 4개월쯤 사라져서 대뇌로 통합되어야 할 원시 반사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실 건 이제 잡기 반사입니다. 이 반사는 이때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물건을 만지고 느끼게 되고, 잡지 않고 싶은 건 의식적으로 이제 잡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통제 아래 감각, 촉감 등의 피드백이 대뇌 피질을 발달시키는데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소근육들, 그다음 손가락을 써서 물건을 쥔다던가, 포크를 사용한다던가, 뺏기고 싶지 않은 건 이제 꽉 움켜쥐고 있다던가, 이런 세세한 근육들의 쓰임이 대뇌의 통제 아래 있음으로써 이제 소근육의 발달, 이제 복잡한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잡기 반사가 남아 있으면 손의 근육들이 아직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손의 정교한 움직임으로 사용되는,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진다던가 글을 쓴다던가 하는 이런 행위들이 발달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 잡는 거를 어려워한다던가, 공을 힘있게 던지지 못하다던가, 혹은 펜을 쥘 때 손에 컨트롤이 없다 보니 연필을 이제 너무 꽉 쥐게 되면서 이 팔 쪽이 금방 피로해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너무 펜을 꽉 쥐므로써 이제 글씨가 못 알아볼 정도로 나쁘다던가, 아니면 삐뚤삐뚤하다던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건 설근 반사입니다. 이 설근 반사도 이때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의 입안의 근육들을 컨트롤하게 돼요. 그러면서 함께 발달이 된 게 중요한 발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많은 소리들이 아이에게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단어스러운 소리가 나오게 되고, 6개월쯤이 되면 서서히 입안의 근육과 혀를 움직여서 씹는 게 가능해져요. 이 설근 반사와 빨기 반사가 아직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대표적으로 보이는 증상들이 말하기에 지연이 있거나 발화에 문제가 있거나, 말을 해도 조금 말이 어눌하다던가, 아직도 이제 침을 자꾸 흘린다던가, 손가락을 아직도 빤다던가, 아니면 손가락 대신 다른 물건, 아니면 이제 그 간식 먹는 걸로 이 자극들을 자꾸 충족시키려고 하게 돼요. 다음으로 이제 갈란트 반사도 이 시기쯤에 통합이 돼서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뒤집기 초기에 이 반사가 이제 도움을 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자유자재로 뒤집기가 가능을 해지면 이제 대뇌에서 근육들을 통제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때쯤 아이들이 이제 거의 이제 고개 비슷한 동작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 이런 모든 동작들이 소뇌와 대뇌 피질의 발달에 도움을 주게 돼요. 이 갈란트 반사는 이제 척추 옆으로부터 이제 위아래, 아니면 아래 위 자극을 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야 되고, 이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으면 나중에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자꾸 계속 몸을 비비꼬고, 또 그럼으로써 주의력, 집중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이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칠판이나 책을 봐야 할 때 몸이 반사적으로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불편하면 집중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뒤집기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방향, 오른쪽, 왼쪽, 앞에서 뒤, 뒤에서 앞, 자유자재로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것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개월 때쯤 사라져야 할 원시 반사가 모로 반사입니다. 이 모로 반사는 다른 영상들에서도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생존에 필요한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태아 때부터 3개월 정도까지는 이 부교감신경이 발달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거의 이 모든 자율신경계, 예를 들어서 심혈관, 폐,
소화기관 등이 다 통제가 돼요. 그래서 가난 아이들의 이제 심박수가 높고 혈압이 높고 호흡수가 높은 이유가 이 교감신경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아이가 뇌가 발달이 되면서 4개월쯤에 모로 반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쯤 이제 부교감신경이 발달을 시작을 하고 그 통제권이 부교감신경과 이제 대뇌 피질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 부교감신경이 발달을 할수록 아이의 심박수가 점점점 내려가고 호흡수가 내려가고 하면서 몸이 점점 안정화되면서 면역력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아이의 몸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해줘요. 그런데 이 모로 반사가 4개월, 5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가 이 교감신경 우세 상태, 즉 투쟁, 도피 반응의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소리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알러지가 나타나고 천식이 생기고 이런 다양한 자율신경 관련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